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시장이 또 한 번 낙폭을 깊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전거래일에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실어줬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또 한 번의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한 기대감을 걸었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주가는 1%, 2% 상승에 그치지만 또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치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거의 10%까지 하락하는 등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과 함께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찾아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도 개장 전에 미국 증시 점검부터 또 오늘 국내 증시 상황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점검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국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32% 약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된 반면에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2.43%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1% 넘게 빠지면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인데요. 이 실적이 전전거래일에 알파벳을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이 알파벳의 주가가 9%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시키면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S&P 지수와 다우존스 역시 국채금리의 상승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년물이 5.13%, 또 10년물은 4.96%, 30년물은 5.09%까지 이제는 5% 안팎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악재는 또 국내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하락폭이 더 깊습니다. 코스피는 1.56% 하락하면서 2326.1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2%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2.41% 하락하면서 752.2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낙폭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에서 이 생산량을 좀 줄이고 배터리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안 그래도 고점 논란 속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었는데 어제부터 또다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관련주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5% 이하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어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을 좀 억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이 코스피에서 1,547억 원 대거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억 원 매수 우위 현재 구간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72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9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전일의 코스닥의 충격을 조금은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들도 다르게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216억 원, 코스닥에서 276억 원 매수, 매도 각각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이 시각 강한 테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기기 6개, 출산 장려 정책 테마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의료기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터져
터졌습니다.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지금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고 그 병원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복도에도 링게를 맞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입산 치료제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병원은 24시간 의료 체계를 가동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따른 관련주 메디아나 메가이시에스, CU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육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에 또 이 바이러스성 전염 질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 대체제로 육계 관련주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하락하는 테마에는 구충제 그리고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간에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 1위에는 워트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73%의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한싹 역시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 꿈비라는 종목이 현재 9% 정도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마 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한주라이트 메탈이 지금 현대차와의 계약 체결 소식에 24%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AI 의료 플랫폼에 진출을 하게 됐다, 계약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코어라인 소프트 지금 10%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폐렴 관련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13%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제주은행, 은행주 안에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약간은 테마주의 성격을 띠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우리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스마트팜 관련주로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이 어제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후발주로 오늘 9% 정도의 상승세 장중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작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찾으려면 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오늘 양시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 또 이런 날만 출연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움 말씀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챙겨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정말 계속되는 10월달 계속 내리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나 어제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주택 판매 관련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택 판매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하방 요인을 작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네. 잘 강한 모습을 보이면요. 이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게 뭐랄까요.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면서 연준의 수요를 억제시키려는 정책을 비웃는다는 듯이 지금 뭔가 좀 경제 지표를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진짜. 뭐 그래서 계속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니 그게 이제 경제 지표로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추가 금리 인상 할까 이렇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보다 빠르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점검을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는데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또 국내 증시 매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 이주호 멘토님이 늘 이렇게 철저하게 시장 분석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테마주 성격의 시장에서는 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좀 믿고 따라오시면서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점검과 뭐 종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시장이 뭐 2% 안팎으로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에 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 또 조정을 받는 건지 특히 어제부터 지금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지금 진짜. 당분간은 사실 네.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네.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브리핑 하신 것처럼 네. 지금 미국에 대한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그리고 이 배터리 사용을 우리나라 거 아니라 이제 LFP 값싼 LFP로 좀 간다. 이게 그 왜 갑자기 중국산 LFP 배터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네. 중국 달래기를 하는 거죠. 줬다 뺐다. 약간 그렇군요. 반도체로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충격받을 네. 것 같으니까 배터리는 니네 걸 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외교적인 이슈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국의 고위 정부 관계자를 알고 있다면야 네. 뭐 그것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중국의 외교적인 관계 사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자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다가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좀 비싸니까 네. LFP 배터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 전기차 시장을 더 축소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개인이 이제 전기차를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산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네네. 지금 어쨌든 뭐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친환경 정책들 이런 게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책만 나왔을 뿐이지 뭔가 제도화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미국이나 유럽도. 근데 사실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경유차를 운전하면 환경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로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랑 유럽은 내가 만약에 경유차를 탔을 때 몇 킬로를 타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초반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예측을 약간 뭐 지금 뒤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진,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럼 만약에 수요가 둔화되면은 지금 기업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값싼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 그러면은 아직 수요에 대한 숫자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측정을 할 때 앞으로의 수요 수주 잔고라던가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주가를 측정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어쨌든 전기차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고 수요가 둔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경기 침체와 같이 왔을 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LFP 배터리를 대체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용을 원가를 줄이겠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제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말이 바로 이번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국 IRA 법안 왜 만들었습니까? 중국을 좀 규제하고 그것도 있지만 네, 세제 혜택을 미국을 주려고. 위해서 만든 네네네, 법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니들이
돈을 벌어? 수출을 해서 돈을 벌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 근데 네. 대신 미국에서 미국과 관련된 FTA 우방국들을 재료를 사용하거나 소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세금 지원을 해줄게 이거거든요. IRA 법안이. 결국에는 미국을 위한 법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3원계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요. 네. 그럼 대부분 하이니켈 배터리가 다 우리나라 배터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전기차 수요 둔화란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LFP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그럼 IRA 법안과 중국 규제와 그게 삼박자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그 부분이 2차 전지의 지금 투심을 자극하는 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야 미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 쓰면은 LFP 배터리가 표준인 거고 네. 그럼 우리나라 셀 업체들은 아직 LFP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양극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에코프로랑 LNF랑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대부분의 포스코 퓨처엔까지 양극재 기업들이 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도 뭐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안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진짜 그대로 또 주가에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뭐 어제도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8% 넘게 급락하고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6%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전 고점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153만 원 찍고 지금 오늘 현재가가 65만 원이거든요. 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었잖아요. 10만 원대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15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요. 지금 이게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30만 원 이상에 샀다. 네. 그럼 이게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죠. 그럼 이게 잘 보세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들은 왜 살까요?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외국인들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팔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 개인들은 여기서 지금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못 버티고. 네. 그럼 제가 봤을 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도망간다. 이러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세게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담아서 한번 튀어 오를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드신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여기 위 100만 원대 위에서 네.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지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평선 다 깨고 무너졌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제는 좀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손절한다? 50% 손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네.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요. 한 56만 원대. 그리고 사실 이 75만 원대 지지 라인이 깨졌어요. 네. 지지가 깨진 상황에서 이 지금 여기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있죠. 네. 한번 랠리 나오고 지지 받았던 이 56만 원대 자리가 우리가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아직 좀 멀긴 했네요. 네, 좀 멀었기 10만 원 정도의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네. 비중 확대를 하는 거는 좀 안 좋고요. 시장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네. 가격을 찍고 지지하는 모습 보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담아주고 있죠. 이때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씩 담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네. 이 차트는 조금 다른데 제가 어제 급락이 나왔고 저점에 더 가까워진 차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0.85% 정도 그리고 장중으로 봤을 때는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자, 보세요? 보시면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때 1월 달 바닥 저가 구간이 42만 원대였습니다. 네. 42만 원대. 근데 여기가 이 42만 원대가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무너졌죠. 네. 무너져서 지금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세게 되돌릴 만한 어떤 호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비중 확대를 한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아, 얘는 더 기다려야 네, 되는군요. 더 기다려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짜 얘는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주가 숫자로만 봤을 때 네. 시가총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확실히 그 많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무너졌어요. 일단 1월 달에 스타트 끊었던 이 42만 원대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하방 이탈 세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자, 수급이 달라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 네. 보시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미 도망갔어요. 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이제는 팔고 한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네. 수급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들 다 던지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투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다 던지고 도망갈 때 외국인들이 담아주는 상황. 이때가 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차라리 2차전지 쪽 셀업체보다는 지금 양극재 쪽이 더 낫다. SDI도 똑같거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봐봐요. 외국인 다 팔고 있잖아요. 이게 셀업체들을 파는 이유가 네. 이거예요. 우리나라 셀업체들은 하이니켈만 만든다니까요. 네네. 근데 그 양극재 기업들은 양극재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도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만약에 LFP 배터리에 그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봤을 땐 셀업체들보다는 차라리 양극재 에코프로, 기업? 에코프로 네. 양극재 또 응급재 사오라는 그쪽 쪽을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려는 전략보다는 네. 지금 당분간은 2차 전지는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 충격으로 인해서 종목들을 좀 간략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천천히 대응을 해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상승이 나와줄 타이밍이 곧 올 테니까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2차 전지 점검해봤는데 또 반도체 실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끌어내려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실망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좀 악재들이 들려오고 있었던 게 미국에서 이제 저사양의 AI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발표가 됐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과 함께 지금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들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AI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해서는요. 그냥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한미반도체 그래요? 같은 경우는 믿고 가요? 예. 아니 주가가 안 빠져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도체 중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주가가 조정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10월 달에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어제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PU, 그러니까 서버용 GPU, 그러니까 서버용에 들어가는 GPU를 만드는 회사는 글로벌 딱 두 개입니다. 뭐지? AMD, 엔비디아. 엔비디아는요, 우리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AMD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요. 근데 데스크탑 사시면은 네. 어차피 그래픽 카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포스 아니면 라데온 말고 쓸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보적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분쟁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한다거나 통제를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네. 중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11월 20일 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스닥이 얼마나 끌어올랐습니까? 엔비디아를.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끌어올렸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지금 그 과거에 5G라던가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가 2018년, 1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그동안 안 했던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시장 개화기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미 양극재는 개화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주가 올랐잖아요.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저는 이 정말 그냥 중국 이슈로 인해서 그냥 걱정한다 주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장 점유율을 높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AI가 가져야 될 그 CPU를 대체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서버용 CPU는요. 서버용은 이 병렬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AI가 작동이 되려면 병렬 처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텔이라던가 AMD 라이젠이라던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직렬이에요. 직렬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용으로 사용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뭐 로봇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격 제어를 해야 되고 과거에 지금 보시면 뭐 드론으로 지금 무기 발사하잖아요. 네, 전쟁 네. 때. 그러면 그거 누가 조종하겠습니까? 반도체? AI. 네. 원격 조종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인공위성 통해서 통신해가지고 원격 그렇죠. 조종한단 말이에요. 네. 미사일 어디다 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신에 대한 서버 구축을 하려면 결국엔 그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반도체 조정받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랑 반도체는요. 포트에 한 종목씩은 꼭 넣어두고 지금 물려서 가져가야 된다. 네,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빠지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산업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빠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사니까 근데 한미 반도체를 지금 매수한다고 하면 똑같이 꼭대기에서 사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더 가요. 더 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더 사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왜냐면 보세요. 이게 2차 전지가 네. 랠리 때 대부분 다 100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텐베거가 나왔던 게 다 2차 전지예요.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좀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는요. 이게 아직 10배가 안 갔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네. 10배가 안 갔어요. 네. 그리고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네. 결국에는 이 반도체 패키징 하는 데에서 이게 이제는 지금 원래 기성 세대, 그러니까 기성분들이 저 TV에 보이는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그 LED 있죠. 네. 녹색깔 PCB 기판.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징은 딱 그 한 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AI는요. 이 패키징을 하나, 둘, 세 개 층을 쌓아가지고 합쳐서 패키징을 해야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딩 기술, 네.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딱 여러 개 쌓아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 그런 AI 세대에서는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국산화 기술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금이 많으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이 고점 뚫으면요. 네. 더 갈 거예요. 더 가는데 하지만 내가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들어갈 현금이 있으면 지금 사신 다음에 조정 나오면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현명하게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정말 이 반도체 쪽에 목청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대남 전기전자를 또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징이나 반도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대표주라고 했었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도 정말 많은 멘토님께서 출연하셔서 그 두 종목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 잡아가시면 정말 나중에 2차 전지로 내가 그때 돈 못 벌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처럼 이 한미반도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담아보고 싶은데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때문에 언제 담아가야 될지 그 타이밍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주호 멘토님과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간단하게 짚어볼 게 화장품주가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었어요.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한풀 꺾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 그리고 3분기? 그다음에 광군절에 대한 기대감. 11월 11일이 또 광군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단순 기대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 빠져도 거의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와중에 저런 광군절을 맞이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화장품 쪽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사실은 중국 디폴트 우려도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비구이안인가? 네, 바이구이안. 바이구이안. 거기 이제 부동산 헝다 이후에 바이구이안 사실 어제 디폴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안 좋은 이슈도 이슈인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광군절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이미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게 만약에 저 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해보면 3분기 실적 잘 나오게 되면 4분기 실적까지 이어질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이 또 추석 연휴 때 중국 유커들이 많이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두 손이 텅텅 비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와서 먹을 것만 먹고 구경하고 화장품 안 사들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갈 만한 건가요? 네,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실적 말고요. 다른 나라 실적, 그러니까 일본이라던가 동남아 쪽 이런 쪽까지도 실적까지도 그렇네요. 챙겨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좋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던 클리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사가지고 저는 클리오 제품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 사서 좀 아쉽더라고요. 주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클리오 대표 페리페라. 페리페라라는 틴트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MZ 세대 분들이 굉장히 MZ의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화장품주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지금 광군제에 이어서 당분간 올해까지도 계속 화장품주들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봐주셨고 클리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어제 상한가 기록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상승을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체크까지 해보면서 자 마지막으로 어제 뭐 또 우듬지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게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에서 스마트팜 관련 내용들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바이오라는 종목도 지금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오늘 단기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아침에 네. 개장하자마자. 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지금 11.53%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이주업 멘토님이 단기적으로도 또 공략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맨날 반도체만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네. 반도체 수익 안 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우리바이오로 그 걱정을 싹 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바이오 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사실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차트 네.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일봉상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10월 12일 날 거래량 한번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죽었었어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었고 네. 하필 어제 거래량 터졌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스마트팜 네.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요. 며칠 동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거든요. 딱 5분봉 차트인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9시 40분에 네.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2,5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시가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지켜주면서 거래량 나올 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놓쳤어요. 계신 분들이. 네. 그래갖고 제가 아까워. 여기 45분에 한번 내려올 때 이때 2,600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와, 정확하게 매수 타점 네, 여기서 잡아주시네. 매수를 했고 지금 네. 딱 목표가 2,900원 설정해놓고 지금 방송 들어왔거든요. 와. 그래서 11% 수익 깔끔하게 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랜만에 좀 수익을 한번 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시장이 자체가 너무 안 좋다니까. 너무 안 좋기도 했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하려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개장하자마자 또 저희 10시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만에 11%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또 한 번 공략을 하라라고 안내를 드렸다가 빨리 튀어오를 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선별을 하셨고 이렇게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 계속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주 장세 속에서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 제2의 우리바이오 필요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 잡아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고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목금 이주호 멘토님 출연하고 계시는데 방송 중에 함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과 또 장중에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에만 오픈되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우리나라 많은 뭐 장관들이 지금 함께 하면서 중동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뭐 협력 소식이나 뭐 MOU 그다음에 개발 뭐 보안 방안 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들을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어떤 섹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거보다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볼만한 섹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우리나라 핵심 산업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네. 망하지 않을 산업군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원래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굵직한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시총 큰 종목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 많이 안 빠졌거든요. 네. 물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0월달 들어와서 현대차 주가인데 이게 지금 한 2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한 18만 원 왔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거예요. 10% 정도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괜찮다.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담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이슈와 뉴스가 뜨는 테마 성향이 강한 섹터들은요. 중장기로 보시다가 오히려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테마주들이 안 움직여. 왜냐하면 그 테마주들은 테마가 나와야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왔던 테마들이 보통 시장이 좋으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자, 지금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시장이 좋을 때도 또 빠지고 그리고 테마가 없으면 또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중에서 포트를 좀 잘 나눠서 비중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계속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네. 그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서 지금 뉴스와 이슈 오늘 제가 수익 낸 우리바이오처럼 네. 그런 종목들을 단기성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수익 내시면서 현금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얘기를 다 해봤던 것 같은데 또 자동차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자동차는 안 달아봤던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한주 라이트 메탈 이 종목이 23% 정도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 주가도 저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대차와 계약 체결 소식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요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차트 보시면은 네네.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종목이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지금 호재성, 이슈에 의한 딱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SL이라는 종목입니다. SM? SL. SL? 예, 요게 이제 네. 전기차 헤드램프 네. 만드는 회사예요. 어. 그리고 지금 기아랑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2,400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찍고 나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까랑 에코프로랑 좀 비슷한 흐름이죠. 외국인들은 계속 10월 달에 빠지는데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네. 한 번에 다 안 사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계속 빠질 때 줍줍합니다. 주워요. 네네. 주워 담았다가 올라갈 때 한 번에 다 안 팔아요. 현명한 네. 투자자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돈이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돈이 많을까요? 외국인이 많죠. 네, 외국인들이 네. 돈이 훨씬 많고요. 그렇죠. 보통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다 가져갑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트레이딩을 잘해요. 네. 근데 현물들을 이렇게 사주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은 현물 가지고 물론 단타를 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자동차나 우리나라 메인이 되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산업군에서는 단타를 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경향이 강해요. 네. 하락 사이클일 때 모았다가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모았던 것 비중을 분할 매도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현금을 챙기고 가져가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를 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은요 계속 차를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동차 대기 시간 아직도 엄청 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면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요 네. 뭐 2년 걸린대요. 그럼 포르쉐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네시스 최소 1년이에요. 제네시스 말고 집을 팔고 진짜 이런 거. 진짜 좀 가성비 자동차들은 그런 빨리 나오지 거는 않을까요? 사실 좀 네. 그러니까 네, 제 그렇긴 생각에는 하지만, 그런 좀 가격이 좀 나가는 자동차들은 어떤 프리미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천천히 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거는 드는데. 사실 뭐 그쪽 사정이겠지만 저도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조건들, 그러니까 피크아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지금 선반영돼서 빠지고 있지만 요게 한번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세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세 가지 섹터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외국인처럼 하라라는 말씀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수할 때도 한 종목 정말 비중 다 실어서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고 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할 때에도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신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시장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도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